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68살 정옥 씨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원룸으로 이사하라는 통보를 받은 정옥 씨의 선택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노인 문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감동의 결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정옥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5년 전 25살의 새색시로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던 습관이었죠.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거웠어요. 70평 아파트의 넓은 거실을 지나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소파가 언제 바뀌었지? 거실 한가운데 자리한 소파가 낯설었어요. 남편 영수와 함께 15년 전에 산 베이지색 가죽 소파 대신 회색 패브릭 소파가 놓여 있었죠.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정옥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30년 넘게 정옥만의 영역이었던 그 자리에서요. 유진아, 오늘은 내가 할게. 준호 아침 뭘 해줄까? 아, 괜찮아요. 저희는 샐러드로 간단히 먹을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편히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늘하게 들릴까요? 정옥은 뭔가 어색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 풍경도 달랐어요. 늘 가득 채워두던 반찬통들 대신 플라스틱 용기에 든 샐러드와 요거트, 견과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유진아, 김치는 어디 있니? 아, 그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베란다 김치냉고에 넣어뒀어요. 이제 냉장고 냄새도 안 나고 좋죠? 냄새가 심하다고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가 냄새가 심하다니요. 그 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먹지? 어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가벼운 식사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서 드세요. 정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부엌에서 내가 뭘 먹을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준호야. 잘 잤니? 네. 어머니, 저희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옥은 가슴 한편이 싸했습니다. 40대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정옥에게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아기였거든요. 무슨 얘기인데? 식사하고 난 후에 말씀드릴게요. 정옥은 결국 요거트와 견과류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40년 넘게 밥으로 시작하던 하루를 달콤한 요거트로 시작하니 뭔가 허전했죠. 어머니. 식사를 마친 준호가 정옥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새로 바뀐 회색 소파에 앉으니 몸이 푹 빠졌어요. 전에 소파보다 훨씬 푹신했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게 안전할까 싶어서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하죠? 정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아침마다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있었거든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 뭔 소리야? 물론 지금은 건강하시죠.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 정말 좋아졌어요. 운동시설도 있고 병원도 가까이 있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실버타운? 정옥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이라니요. 자신은 아직 70살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다니요. 준호야,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어요. 게다가 저희도 아이 계획이 있어서. 아이 계획. 정옥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를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잠시 스쳤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자리는 더욱 좁아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데? 송파에 좋은 원룸이 있어요. 깨끗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와요. 월세는 저희가 드릴게요. 원룸. 40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정옥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잠깐,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지? 그게 어머니가 절세 목적으로 제 명의로 넘겨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옥은 기억했습니다. 3년 전 세무사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긴 걸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집안일에 간섭하시면. 간섭이라니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간섭이라고 하다니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 간섭했다고 그러니? 어머니, 저희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정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어. 시간을 좀 줘. 어머니, 다음 주까지 결정해 주세요. 원룸 계약하려면 미리 연락해야 해요. 다음 주까지. 45년 살아온 집을 일주일 만에 떠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이제야 보이는 게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남편 영수의 사진이 없어져 있었죠. 옷장 안에 있던 영수의 옷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걸 언제 치운 거지? 정옥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영수가 아끼던 시계, 만년필, 반지까지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것도 허락 없이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박은정이었습니다. 정옥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은정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은정은 정옥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어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옥은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은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옥아, 사실 나도 예상했어. 뭘 예상했다고? 그 며느리 말이야. 처음부터 수상했잖아. 결혼하자마자 진명에 바꾸자고 했고 너를 밀어내려고 했어. 정옥은 멍했습니다. 친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믿었겠어? 자식 욕하는 걸 누가 듣고 싶어 해? 박은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누가 며느리나 아들 욕을 했다면 정옥은 화를 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대항해야 해. 어떻게? 일단 내 집으로 와. 그리고 우리 사위가 변호사잖아. 상담받아보자. 정옥은 박은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채로 말이에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2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45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었죠.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정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은정의 집을 향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분노가, 다른 한편에는 서글픔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배신감 말이에요. 박은정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옥은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옥아, 괜찮아? 박은정이 급하게 다가와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데.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자. 박은정의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정옥의 집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박은정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정옥아, 사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응. 그 며느리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잖아. 너무 계산적이었어. 정옥은 서유진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준호가 데려온 예쁜 여자였어요. 간호사라고 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곧잘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 박은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유진은 결혼 후 점점 변했어요. 처음에는 정옥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다정했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니라는 호칭도 차갑게 느껴졌죠. 그리고 진명에 바꾸자고 한 것도 의심스러웠어.
절세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은정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법적으로 대응해보자. 우리 사위 김 변호사 있잖아. 상담받아보자. 박은정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가족법 전문이었죠.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고마워, 김 변호사. 갑자기 불러내서. 괜찮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옥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긴 것, 며느리의 태도 변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차분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 몇 가지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인데? 첫째,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정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럼 집을 다시 내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증거 말이에요. 증거라면?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든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든지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정옥은 생각해봤습니다. 생활비는 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김 변호사, 정서적 학대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물론입니다. 특히 주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모께서 45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죠. 정옥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이웃들의 증언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모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도 정리해야 하고요. 복잡하겠네.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모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도와드릴게요. 정옥은 박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어요. 정옥아, 해봐.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 알겠어. 해볼게. 김 변호사는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서 평소대로 생활하세요.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와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녹음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녹음을 어떻게 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정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었지만 녹음 기능은 써본 적이 없었어요. 이모,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녹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리고 이웃들 중에서 이모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증언을 부탁드릴 수 있어요. 정옥은 이웃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같은 층에 사는 최 아주머니와는 친한 사이였죠. 최 아주머니한테 부탁해 볼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모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는 순간 주거권을 포기한 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아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버티세요. 법적으로 이모께는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비록 명의는 아들이지만 이모께서 평생 살아온 집이고 부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정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5년 동안 지켜온 집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버텨볼게. 그리고 소송 비용은 걱정 마세요. 승소하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거예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일에는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 정옥은 박은정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말이에요. 정옥아, 너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법정까지 갈 생각을 하다니.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 맞아.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준호와 서유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친구 집에 갔다 왔어. 그럼 결정하셨어요? 원룸 말이에요. 정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준호야,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되는데? 이 집은 내가 45년 동안 살아온 집이야. 서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집 명의는 준호 씨 거예요. 저희가 원룸도 구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린다고 했잖아요. 생활비는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을 권리는 없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권리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정옥은 웃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니요.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을 아들이 먼저 말하다니요. 좋아. 법적으로 해보자. 정옥은 녹음을 중단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저예요. 증거 하나 확보했어요. 어떤 증거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훌륭하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정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 강물처럼 흘러가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결정해야 했죠. 영수야, 내가 제대로 해보고 있는 거 맞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영수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신을 지지해줬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에요. 정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45년 동안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말이에요. 정옥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증거 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이 나왔죠.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줄 몰랐어요. 김 변호사는 정옥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녹음 파일만 15개, 문자 메시지 캡처는 30장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서까지 확보했죠. 최 아주머니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최 아주머니는 같은 층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정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최 아주머니 증언에 따르면 며느리가 정옥 이모를 무시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도 안 받고 정옥 이모가 말을 걸어도 무시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김치 냄새 때문에 베란다에 나가서 먹으라고 했다는 것도 증언해줬어요. 정옥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려는데 서유진이 냄새가 심하다며 베란다에서 먹으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증언서를 받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요? 네. 며느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옥 이모 명의로 된 모든 서류를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고 했다고 해요. 집 명의가 아들이니까 당연하다면서요. 정옥은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유진이 그런 일까지 했다니요. 이모,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증여 취소 사유가 명확하거든요. 정말요? 네. 특히 부양 의무 위반이 명백해요. 단순히 생활비만 주는 게 부양이 아니거든요. 정서적 지원, 주거 안정성 제공, 존중 등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정옥은 긴장됐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변호사, 법정에서 뭘 해야 해요? 이모는 판사님 질문에만 정직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마시고 사실만 차분히 말씀하세요. 판사가 무서우면 어떡해? 판사님도 사람이에요. 이모 같은 분의 사정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며칠 후 소장이 준호에게 전달됐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진짜 소송하시는 거예요? 정옥은 휴대폰 녹음을 켜고 받았습니다. 그래, 소송할 거야. 어머니, 이럴 필요 없잖아요. 대화로 해결해요. 지금까지 대화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어머니가 원룸으로 이사 가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지금보다 2배로요. 100만 원.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준호야,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존엄성 문제야. 존엄성이요? 어머니,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야. 내가 45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게 과장이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서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끊어, 여보.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옥은 녹음을 중단하고 김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냈어요. 첫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박은정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원 건물이 생각보다 웅장했습니다. 정옥아, 긴장하지 마. 김 변호사가 다 해줄 거야. 고마워, 은정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법정에 들어서니 준호와 서유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대동했더군요. 정옥과 눈이 마주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어요. 인상이 그리 차갑지 않아서 정옥은 조금 안심됐습니다. 증여 취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정옥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45년 동안 거주해온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으나 피증여자인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 증여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준호 측 변호사도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사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정옥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45년 전에 결혼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집에서 제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정옥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엌에서 쫓겨난 일, 가구가 허락 없이 바뀐 일, 남편의 유품이 사라진 일 등을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김치 냄새가 심하다고 베란다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를요.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원고가 혼자 산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와 함께 살았는데. 그럼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와 서유진이 정옥을 내쫓으려고 하는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 있던 서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웃들의 증언서도 낭독됐습니다. 피고의 부인이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번 목격했다. 김치찌개를 베란다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명의의 모든 서류를 자신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증언이 계속될수록 판사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피고 측에서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준호 측 변호사는 생활비 송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원고가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요. 준호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옥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을 뿐이에요. 부모라는 게 자식에게 짐이 돼야 하는 건가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45년을 살았어요. 아들을 낳고 키우고 남편을 보내고 모든 추억이 그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돈 몇 푼으로 포기하라고 하는 게 맞나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피고, 마지막 진술하십시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원, 존중,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까지 포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는 원고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주거권을 박탈하려 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위반입니다.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리했어요.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너희들이 이사갈 차례야.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정옥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은정이 따라왔어요. 정옥아 정말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은정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이제 뭘 할 거야? 정옥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법정에서 나온 정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집을 되찾은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것이 뿌듯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와 서유진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갔죠. 떠나면서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집은 다시 정옥의 것이 됐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죠.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의 사진을 다시 화장대 위에 올려놨어요. 서유진이 치워버렸던 그 자리에 말이에요. 박은정이 매일 안부 전화를 해줬습니다. 정옥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매일 그럴 거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 새로운 일. 정옥은 생각해봤습니다. 68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제주도 이주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주도. 영수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말했었죠. 여보, 나중에 나이 들면 제주도에서 살아볼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좋아요.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여유롭게 살아요.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옥은 제주도 집값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집을 팔면 제주도에서 집도 사고 카페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꿈꿨던 제주도로 갈까? 마음이 정해지자 행동이 빨라졌습니다. 정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어요. 40평 아파트가 18억의 매물로 나왔죠. 박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옥아, 진짜 제주도로 갈 거야? 응. 여기서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그래도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멀어야 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젊은 부부가 집을 둘러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옥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정옥은 제주도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일단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볼 생각이었죠. 제주도에 도착한 정옥은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45년 전 신혼여행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한림읍의 한적한 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다. 정옥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집주인을 만나서 얘기해보니 좋은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8억 원. 서울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 거예요. 카페 운영 경험은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배우면 되죠. 집주인은 정옥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나 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여기서 카페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응원할게요.
계약을 하고 서울로 돌아온 정옥은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5년치 살림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 남편 영수와의 결혼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이런 건 가져가야지. 중요한 추억들만 선별해서 포장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어요. 박은정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호가 정말 가는 거구나.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외롭지 않을까? 외로울 수도 있지. 하지만 자유로울 거야. 이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45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처도 있었죠. 안녕, 내 집. 정옥은 현관문을 닫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사투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의 정서도 달랐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웃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할머니,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새 출발하려고요. 카페 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기대돼요. 정옥은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카페용 기계들을 주문하고 메뉴를 구상했어요. 카페 이름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집. 자신에게도 새로운 봄이 오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하면서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세아였어요. 28살의 청년이었죠. 할머니, 혼자 카페 하시기 힘들 텐데 도와드릴까요? 정말? 고마워요. 세아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번아웃으로 제주도에 온 청년이었습니다. 정옥과 비슷하게 새 출발을 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카페 일 배우고 싶어요. 같이 해요. 좋아요. 우리 함께 해봐요. 정옥과 세아는 카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세아는 인터넷 마케팅을 담당했고 정옥은 메뉴 개발과 운영을 맡았어요.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됐습니다. 봄이 오는 집이라는 예쁜 간판이 달렸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해주었죠. 할머니,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정성껏 내렸거든요. 카페는 예상보다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옥의 푸근함과 세아의 젊은 감각이 잘 어우러졌어요. 청춘과 중년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나이든 분들도 왔어요. 몇 달 후 카페는 이미 한림읍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찾아왔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 넘었어요. 세아가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뭐야? 할머니,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시대예요. 정옥은 세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68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어요. 정옥은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정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라있고 지쳐 보였죠. 준호야, 왜 여기에?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신다고. 누가 말해줬는데? 박은정 이모가요. 정옥은 박은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걱정돼서 연락한 거겠죠. 앉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옥이 커피를 내려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저 유진이랑 이혼했어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왜? 투자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유진이가 견디지 못했나 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준호야,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부터 준호는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고 매일 카페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죠. 세아가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분이 아드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어? 눈빛이 비슷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라요. 그래? 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와서 도움을 줬어요. 카페 청소, 설거지, 심부름까지 말없이 했죠. 어느 날 정옥은 준호에게 자신이 아끼던 찻잔으로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이 잔 기억하니? 준호는 잔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네,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이 잔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커피 타드리겠다고 했던 그 잔이요. 맞아. 그때 넌 정말 예쁜 아이였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엉엉 울었습니다. 정옥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 울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요? 응.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지내는 거야. 네, 알겠어요. 정옥과 준호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모자의 정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여기서? 네. 서울에서는 실패만 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옥은 생각해봤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 카페에서 일하는 건 안 돼.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해봐. 알겠어요. 저만의 일을 찾아볼게요. 준호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배워서 작은 펜션을 차렸어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었죠. 정옥은 가끔 준호의 펜션에 가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 알겠어요. 모자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1년 후 봄이 오는 집은 제주도의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옥은 세아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옥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그 삶을 살고 있어. 조금 늦었지만 말이야. 바닷바람이 정옥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바람이었어요.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펜션 일은 잘 돼가니? 네, 덕분에 잘 돼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손님들이 만족해해요. 다행이네. 준호는 정옥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기회를 주셔서요. 저 같은 놈한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준호야, 부모 자식 사이에 영원한 원수는 없어. 다만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지. 네,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저녁이었어요. 정옥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해서 45년을 한 집에서 살았고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부모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무너져선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이에요. 봄이 오는 집에는 정말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정옥의 마음에도 준호의 마음에도 그리고 이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와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가는 제주도의 저녁, 정옥은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말이에요.